를 해주셔야 강의가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 것이고, 지금 제가 30여 년 동안에 청와대 없어졌지만 청와대부터 제주까지 3,000여에서 강의됐고 4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도에는 안 썼어요. 2023년도에는 안 쓰고 2024년도에는 지금 출판사하고 교섭 중인 책이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생이란 책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지금 우리는 세 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장수 시대, 그리고 혼자 사는 시대, 그 다음에 무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냥 와장창 만나서 으쌰으쌰하는 시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네, 따라서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해 주어라. 시작. 제가 어제 저녁을 2번 먹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골 헤어천사에 가서 제가 웨이브 판매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줘요. 그리고 머리 빠지지 않는 염색약도 주시고, 샴푸도 주시고 해서 제가 저녁을 대접을 했는데, 제가 생일이 양력으로 2월 2일로 카톡에 올라와 있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엄청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았고, 또 실제적으로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사과도 들어오고 와인도 들어오고, 와인도 고급 와인 들어왔더라고요. 와인도 들어오고, 또 꽃도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받는 선물 있잖아요. 네, 그런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5명이 있는데 5명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어제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김창옥 교수가 콘서트가 있었어요. 토크 콘서트. 거기에 갔다가 와서 8시 반쯤에 만났는데, 탐방동에서.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봄비입니까? 겨울비입니까? 봄비라고 할 만하겠죠? 이제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또 했어요. 식사를 2번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생일은 제가 음력으로 1월 3일생이거든요. 1월 3일생이면 부정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공식적인 생일은 2월 2일이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정말 가까운 친구들을 모셔놓고 식사 대접을 하는 시기는 1월 3일 전후예요. 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돈을 쓸 때는 써라. 그래서 어제 2번 제가 저녁을 샀는데 비용이 한 15만 원 돈 나오더라고요. 돈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대접을 받는 편인데, 제가 대접을 할 때는 아낌없이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거죠? 네, 쓸 때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는 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함께 가고 싶은 사람한테는 함께 해주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함께 트레킹을 가고,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었죠? 인정하는 사람. 네. 까칠한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매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예. 아닌 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남자들은. 아닌 걸 어떻게 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닌 것조차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해불양수라고 하거든요. 바닷물은 강물을 거역하지 않아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해불양수라는 사자성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근자열 원자래. 시작. 가까울 근자.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원자, 멀리에 있는 사람이 레.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해줘야라. 자,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제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또 점심시간 이후에는 이렇게 팀별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팀별로 뭔가 주제를 주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시간. 그래서 8시간 강의를 마치고 나면 뭔가 얻었다. 내가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이런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듣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실용적인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2024년도부터 하셔야 될 일을 제가 하나 제안해 드렸죠. 뭔가요? 메모장. 특히 오늘 강의 시간에도 적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다 적으세요. 교재에다. 그냥 멍하고 있으면요. 집중이 안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때우려고 합니다. 시간은 때우는 게 아닌 겁니다.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발 퀴즈. 시간은 때우는 게 아니다.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시간은 즐기는 것이다. 시간은 때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즐겨야 됩니다. 즐기는 방법은 뭐 할까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다. 집중력이 행복력이다.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요? 순간순간 집중하니까. 어떤 일을 하든 음알무지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다고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실 때도 그냥 음알무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사고 난다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강의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집중하게 되니까. 저는 8시간을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8시간 강의하고 나면 녹다운 될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8시간 강의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저의 행복이고 저의 존재 이유고 그 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 오는데도 제가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여기 왔어요. 예. 여기 한 2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온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18쪽을 보실까요? 21세기 프랙탈이라고 써 있는데, 맨 위에 18쪽에 프랙탈이 뭐냐면 이 반복적인 거예요. 우리가 나뭇잎을 보면 나뭇잎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 꽃치마 보시면 대개 보면 무늬들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안을 인공사진으로, 위성사진으로 촬영하면 해안이 복잡한 것 같지만 반복적인 무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걸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프랙탈. 반복적인 무늬를 프랙탈. 그래서 21세기의 프랙탈은 뭐냐? 자, 따라서 읽겠습니다. 개연속소. 시작. 개가 오픈이에요. 열렸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보여드리는데 유튜브가 무료지 않습니까? 열려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게 아니라고요.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열려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카톡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카톡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진 않잖아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따라 붙나요? 요즘은 카톡으로 생일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카톡으로 엄청나게 선물 받았다고 했잖아요. 선물 받는 시대, 선물을 주고받는 시대. 네, 무료인데 나중에 유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년하고 나셔서
또 40년, 50년, 60년을 활동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무료로 시작하세요. 무료로. 돈 벌기 위해서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요. 잘 안 돼요. 무료로 시작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에 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직에서 가지고 계신 기술을 가지고 뭐를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찾으시면 돼요. 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네, 노래를 통해서 네, 요즘 그런 악단들이 많아요. 무료로 뭐 이거 뭐죠? 난타, 그 다음에 춤, 노래 이런 거 가지고 요양병원 같은데 아니면 실버 단체에 가서 무료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은 버스킹도 많이 하던데요. 길거리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버스킹도 무료로 뭔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헌집을 고쳐주는 거 정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부로부터 보조를 조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을 수리해주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다양한 봉사활동을 여러분들이 찾으신다고 하면 그게 봉사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딱 가둬놓지 마시고 내 것을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뭔가 유익이 들어옵니다. 오픈 시대입니다. 네, 유튜브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 사는 시대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 하고요. 블로그 2개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대에 들어서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할 거예요. 네트워크 시대에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인스타 해야 되고요. 유튜브 해야 되고요. 블로그 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을? 여러분들의 전문 영역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직업, 전문 기술자로서의 그런 노하우를 유튜브에 올리고 또 아니면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오히려 요즘 먹방 뜨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뭐 여자인데 떡대가 이만한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TV에 접근도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요즘은 정말 개성시대다 이런 걸 느껴요. 개성시대다. 저는 인물이 떨어져요. 저는 날씬하지 못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요즘은 개성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 또 한 번을 보고 웃으십니까? 네. 개성 있게 생기셨네요. 네, 여러분 오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계시켜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속도, 스피드 시대입니다. 스피드.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네네. 제가 20년 만에 학원을 이전했어요. 제 학원이 윤청 면접 스피치 학원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을지대학병원 옆에 있었거든요. 둔산동. 거기서 갤러리 백화점 맞은편에 야외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옮겼어요. 거리는 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옮겼어요. 20년 만에 옮겼어요. 근데 제가 옮길 때 어떤 마음으로 옮겼을까요? 어쩌면 제 나이쯤이면 이제 그만해도 될 나이가 됐는데 저는 옮겼어요. 왜요? 100세 시대니까 더 왕성하게, 더 효율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책 쓰고 강연하고 아카데미 찾아오는 분들 코칭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옮겼어요. 네,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요? 제가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공주의 풀립 문학관을 가지고 계신 나태주 시인이에요. 그분이 80 이제
2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1년에 180회 정도의 강연을 하신대요. 180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짱짱하세요. 82세인데도요. 짱짱하십니다. 네. 시인이신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태주 시인 존경합니다. 네. 특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아시잖아요. 그분 연세가 올해 얼마나 되시나요? 102세인가? 104세인가? 이렇게 되시잖아요. 방송활동 하시고, 책 쓰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옆에 분하고 이렇게 덕담 나누실까요? 아직 청춘이야. 네. 아직 나는 청춘이야. 시작. 네네. 옆에 동료도 그렇습니다. 청춘이십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가능성이 너무너무 무한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네, 이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세상이 너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원을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갤러리 백화점 맞은편에 먹자골목이에요. 10대들이 오는데, 10대들. 새벽 5시, 아침 5시까지, 6시까지 시끄러워요. 음악 소리에 시끄러워요. 영업 중이에요. 손님들이 있어요. 보면, 가게에 보면. 그 시간에. 밤새도록 퍼마시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들을 손가락질 하고 싶지 않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청춘인데 그때 그렇게 한번 밤을 새워가면서 술을 먹고 즐기고, 그죠? 낭만을 즐기고, 또 청춘을 즐기고, 또 밤을 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마다 그런다면 문제이겠지만 몇 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네. 우리 때도 학사주점이 있었고요. 막걸리 먹고 부침개 먹고, 근데 그걸 못 이기고 다 이렇게 토해내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무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됩니다. 변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덕담 나누실까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다. 시작. 근데 속도, 개, 연, 소가 있는데 뭘까요? 소는 작아져 가고 있다. 사이즈가 작아가고. 반대로 커져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홀로 시대 보니까 혼밥, 혼수라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클 필요가 없어요. 식당에 보면 1인석 테이블이 너무 많아 있어요. 옛날에는 1인석이 없었거든요. 테이블 하나 딱 있는 거예요. 혼자 먹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식당이 클 필요가 없어요. 네. 식당이 사이즈가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한 10평 남짓한, 7평, 10평 남짓한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커져 가고 있는 식당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빵공장 카페, 청구형 카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중간이면 이거는 어디 가서 행세를 못해요. 사이즈가 작거나 사이즈가 크거나 그렇게 돼야 먹힌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자, 개, 소, 속, 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의 트렌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력 있는 시대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감싸지 말아라. 열어놓아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봉사활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 열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연은 뭘까요? 네트워크 시켜라. 연결시켜라. 연결되어 있는 사회다는 걸 말씀드리고, 스피드하게 속도가 빨리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스몰 사이즈나 빅 사이즈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쪽으로 가겠습니다. 17쪽.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토론도 하시고 발표도 해보실 거예요. 자, 17쪽 펴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맨 밑에 보면 3선이라고 되어 있죠? 3선. 삼수.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맨 위에 믹스라고 적혀 있어요. 믹스. 믹스. 거기다 융이라고 쓰죠. 융. 융합하라. 융합의 시대. 네. 융합의 시대. 공유의 시대. 컨버전스의 시대. 네. 믹스. 섞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믹스하면. 전주에 비빔밥. 믹스되어 있잖아요. 음식으로 얘기하면 퓨전 음식. 네. 예, 고전 음식에다가 현대 음식을 섞은 거예요. 제 동네가 그래요. 아까 얘기한 갤러리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먹자 골목 보면 퓨전 음식이에요. 한 판에 10,000원이에요. 한 접시에 10,000원이에요. 싸잖아요. 근데 결국 계산할 때는 비슷해요. 그 한 판이 100g 밖에 안 돼요.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3판은 먹어야 1인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1인분이 30,000원 받는데 거기는 1인분이 10,000원이에요. 근데 결국은 3배를 먹어야 되는 거죠. 네네. 믹스의 시대입니다. 섞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믹스 시켜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를 하시든지, 블로그를 하시든지, 인스타그램을 하시든지. 근데 나는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믹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취미,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믹스 시켜보세요. 그럼 거기에 콘텐츠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믹스 시키는 것이다. 믹스 시키는 것이다. 저는 스피치가 저의 브랜드거든요. 스피치, 화술. 근데 거기다가 뭘 섞었을까요? 인생을 섞었어요. 인생. 그리고 또 섞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문이 있잖아요. 관문을 섞었어요. 관문. 그게 뭔가요? 대인 면접, 취업 면접, 승진 면접. 많이 찾아오신다고요. 면접 때문에 저를 많이 찾아와요. 네. 방송을 섞었어요. 방송.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섞었어요. 그러니까 스피치가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방송, 자기 취미, 또 인생을 살아가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활동 영역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믹스시킬 수 있는 것인가 다음 시간에 한번 토론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발표해 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링크입니다. 링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링크. 뭐를 링크 시킬 것인가.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를 제가 추천해 드렸던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링크가 가능해요. 링크.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동호회 활동을 링크 시킬 수도 있고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컨버전스,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밑에 모바일, 움직인다. 핸드폰을 모바일이라고도 해요. 핸드폰이 움직이는 사무실이에요, 여러분. 핸드폰만 가지면 업무를 다 볼 수 있다고요. 그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몰라요. 제가 한의학관을 찾아오기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가 여기를 안 와요?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비에 찍으니까 딱 여기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바일, 움직이는 힘인 것입니다. 모바일. 그 다음에 feel, 감성. 감성이 있는데 feel이, 감성이 뭐냐면 네, 체험이에요. 체험. 감성 체험. 감성 체험. 서천에 가면 행복 체험 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농촌 체험, 어촌 체험, 체험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런 식당도 있죠. 네, 고기 제공하고 한마음 식당인가요? 고기를 떠가면 그걸 자기들이 직접 굽는 거예요. 숯불 주고. 그래서 그런 식당이 있어요. 이것도 체험을 활용한 식당인 것이죠. 그죠? 그런 식당들이 많아요. 캠프 파이어 하는 것처럼 캠프장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성공한 사례. 스타벅스는 커피만 먹는 데가 아니에요. 뭘 하나요? 거기서 스터디도 하고 또 레포트 쓰고, 대학생들이 대개가 다
노트북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커피점은 커피만 맞는 데가 아니에요. 먹는 데가 아니에요. 커피점에 가서 뭘 해요? 내가 영업도 하고 아니면 스터디도 하고 아니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기 따라서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나요? enjoy, 즐겨라. 즐긴다는 개념입니다. 즐기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즐겨서 믹스시키고 링크시키고 모바일 움직이고 feel, 감성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게 될 텐데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노후에 아니면 정년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제2막 인생, 제2의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팀별로 한번 토론하시고